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유시민이 할 행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본인에 대한 아까 그 권순표 뉴스아이킥에 출연을 해가지고 본인에 대한 이제 공격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유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죽었는데. 근데 유시민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유시민은 공격한 적이 없어요. 주로 이제 정청래나 김어준, 조국을 공격을 했지. 유시민이 공격받기 시작한 건 본인이 뉴스공장 출연해가지고 뜬금없이 튀어나와서 뭐 조국이 대통령 되려면 민주당하고 합당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거지. 그 이전에도 뭐 제가 좀 까긴 했지만은 그렇게 뭐 심하게까지는 않았어요. 뭐 가만히 있으면 못 가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깝니까? 근데 본인이 나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비판을 받기 이제 시작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합당 사태 이후에 공격을 받은 것이고 그것도 뭐 잠깐 끝나고 말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지른 게 본인 스스로잖아. 본인이 조용히 자숙하고 있으면 될 일을 매불쇼를 자청해서 출연을 해가지고 뭐 책을 팔려고 나온 것인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나와가지고 가당치도 않은 ABC론을 주장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욕먹고 있는 거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누가 왜 본인을 왜 깔 거라고 생각을 해? 에? 본인을 안 까지.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을 안 나오면 안 깐다는 거야. 아무도 안 까.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앞으로 본인에 대한 공격이 더 거세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앞으로 계속 나와서 이빨 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앞으로 계속 나와서 본인은 발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발언들이 이른바 친명 진영을 자극하는 유 이재명을 자극하는 발언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그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까지. 그러니까 계속 깔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유시민이 이미 예고를 한 거예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빨을 털겠다. 본격적으로 뉴 이재명 친명 진영을 자극을 하고 싸움질을 하겠다라는 걸 본인이 실토를 한 거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예고된 게 있어요. 예. 자, 요 손석희의 질문들. 예. 손석희의 질문들 영상인데 요거는 그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음성으로 간단하게만 들어보시면 돼요. 예, 음성으로 한번 일단 무슨 주장을 했는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때 아주 무시무시한 주장을 합니다. 유시민이. 예,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유시민이 앞장서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흔들게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영상 일단 음성으로 만나보시죠. 보안수사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냥 수사권이에요. 앞에 보안자를 붙여놨지만 그냥 공소청에 수사권을 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어느 게 보안이 필요할지를 판단하는 건 공소청 검사가 판단하는 거니까 마음만 먹으면 무슨 사건이든 다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은 직접 수사권을 남겨주는 거예요, 검찰에.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의식을 두고 보면 지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국무회의 의결에서 공표를 했는데 공사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때도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새로 조직을 짜려면 집 짓는 거로 비유를 하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오피스를 지으면 예. 이게 어떤 회사가 들어와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그게 맞게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 안 한 상태로 지금 공소청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할 때 형사소송법 그 165조인가요? 몇 조인가요? 하여튼 그거,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에 대한 거. 195조인가 하여튼 그렇던데 그거를 같이 했어야 돼요, 패키지로. 197조의 2항이라는. 예, 뭐 턴키잖아요, 그게 턴키. 건축으로 치면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떼놓고 그거를 처음부터 법무부 장관이 6월 이후에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어차피 할 건데 예. 왜 안 하고 미루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온갖 억측과 소문이 돌았어요. 우리가 내놓고 말은 안 했지만 심각한 소문들이 돌았던 게 사실이고요.
이제 지금 어차피 국회가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잘 안 돌아갈 거니까 이게 6월 이후로 갈 거 아니에요. 이 3라운드가 생겨버린 거죠. 예. 저도 임원정 검사님이 지금 책 제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부제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그 전보다는 좀 하지만 여전히 너무 이상했다 이미. 예. 지금도 이상하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보셨습니다. 예, 뭐 법리적인 이제 논쟁은 뭐 지방선거 이후에 보안수사권 문제가 본격화될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법리적인 논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입장을 보세요. 유시민의 입장이. 보안수사권을 주는 건 공소청에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공소청이 수사권을 갖는 거다라는 혹세무민을 하고 있어. 이 제한적 범위 내에서 보안수사권을 주는 문제, 보안수사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직접 수사권과 같은 말이다라는 말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는 것이지만 보안수사권을 요청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 범위가 설정이 돼요. 정도님, 폐지줍기협회 시님들이 벌인 심의나 아무 말 글쓰기 책이 산더미처럼 폐기되어 들어온답니다. 근데 아예 직접 수사권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단정을 해버리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보안수사권 얘기를 무조건 막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미 보안수사권 혹은 보안수사 요청권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게 대통령 입장이시고 보안수사 요구권은 당에서 이제 정청래가 나온 얘기예요. 정청래가 이제 문조털내 유하고 문조털하고 좀 나름 절충안을 만들어낸 게 보안수사 요구권이야. 친문들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서 나름 절충안이라고 내놓은 게 보안수사 요구권이고 대통령께서는 보안수사권을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정면 충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검찰개혁 중수청법 공소청법 통과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개입을 하셨잖아요. SNS에 아주 구체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언급을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보안수사권 논의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은 대통령께서도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를 때문에 또 국정운영의 발목이 잡히고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혼란 또 분열하는 갈등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저는 언급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보안수사권 문제는. 그러면은 유시민은 이제 대통령과 직접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유시민이건 김어준이건 문조털내유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까지는 김민석 총리나 봉옥 민정수석, 정성호 장관을 돌려깠잖아. 근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은 대통령을 안 깔 수가 없지. 특히 여기에 이제 6월이면은 당대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 당대표 선거가 시작이 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문제를 매개로 해서 당원들을 갈라치기 해가지고 친문들을 결집시켜서 당대표 선거에 이기겠다. 이게 저는 유시민의 계략이라고 봅니다. 계책이라고 봐요. 조현아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시민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유시민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친문이 더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가 60% 이상을 득표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친문이 더 많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친명과 친문을 갈라치기를 하면은 당대표 선거에서 친문들이 결집해서 털레반들이 결집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수사권, 검찰개혁을 매개로 해서 민주당원들을 둘로 쪼개놓겠다. 그래서 정청래가 당대표를 연임할 수 있도록 판을 짜겠다라는 게 저는 문조털내유의 구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민주당 당원 구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 2022년 경선 때만 하더라도, 대선 후보 경선 때만 하더라도 친문이 50% 가까이 됐죠. 조연아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뒤에 개딸들이
입당을 하면서 민주당 당원 숫자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대선 때보다 그 뒤에 2배 이상 늘어났어요. 민주당 당원들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뉴 이재명까지 등장을 했어요. 당대표 선거를 당원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론조사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로 당대표 경선이 진행이 되는데 뉴 이재명의 숫자가 대폭 늘어나고 민주당 지지율도 대폭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친명 유권자, 친명 당원들의 숫자가 저는 2022년보다는 크게 늘어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갈라치기를 하면은 친문이 더 우세할 것이다. 이건 착각이라고 봐요, 유시민의. 유시민이 이제는 늙었어요. 정치적인 어떤 판을 짤 만한, 저는 그런 지능이 안 된다고 봅니다. 노쇠한 거예요. 뇌가 썩었어, 진짜. 뇌썩남이야. 판단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런 갈라치기 전술이, 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만 더 보고 가시죠. 검찰개혁 관련해서,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어느 검사가, 입장을 낸 게 있어요. 이거 잠깐 보시고 가죠. 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두고 검찰 인력 유출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검사 퇴직자는 5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사 사직은 지난해 175명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 들어 3개월 만에 작년 사직자의 3분의 1이 추가로 검찰을 떠난 겁니다. 공소청으로의 재편과 수사, 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체계의 전면적 개편 속에 검사들의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검찰 휴직 인원도 132명으로 집계돼 2016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가동 중인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 인력도 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일선 검찰청에선 근무 인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는 안미연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산지청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천안지청이 첫 부인지인 초임 검사가 7명이라며 특검, 합수본 등 각종 명목으로 어디 가버렸다고 썼습니다. 이어 최근 수사검사 8명 중 2명이 사직을 선언했고 야근을 밥 먹는 듯 하던 후배 검사가 응급실에 갔다며 수사검사 1인당 미제 사건과 불송치 사건이 수백 건이라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안 검사는 그러면서 다 망가진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남겨둬도 할 수가 없으니 보안 수사권도 남김없이 걷어가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 인력이 계속 유출이 돼가지고 저 업무 하중 때문에 일선 검사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 이게 검사들만의 이제 고통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저 사건들이 제때 처리가 안 되면은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보안 수사권 다 가져가래요. 아니 그럼 보안 수사권 폐지를 검사들이 지금 요구를 하는 거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아니 검사들이 반발하면은 그게 아니라며. 근데 검사들이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를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야. 그럼 유시민이 검사 편인 거네? 여기 보니까 뭐 내란 검사다 이렇게 이제 쓰신 분도 있는데 내란 검사의 편인 거네요? 다 필요 없으니까 다 가져가라. 보안 수사권도 필요 없다. 그럼 되는 거네. 유시민이 그럼 검사하고 한 편인 거예요? 이런 현실적 문제, 유시민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국정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현실적 야당일 때하고 집권 여당일 때하고 다른 거고 국정 책임자가 되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 또 아직도 이제 현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무조건 그냥 검찰 없애버리자, 검사들한테 복수하자 뭐 이런 식의 선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 피해는 극소수의 정치 검찰 때문에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 이래서 검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그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유시민이 질 거예요? 김어준이 질 거예요? 응?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 응? 이재명 대통령이. 어떡할 겁니까, 나중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이러면은,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저는, 뭐, 검찰개혁 문제의 키는, 뭐, 아무리 어떤 잡소리가 나와도, 예, 대통령이 져야 한다. 예,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키를 쥐고, 예, 이끌어 나가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저는 검찰개혁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이 문조털레유의 이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예,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예, 여기에 이 갈라치기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예, 여러분들이 이 선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지셔야 한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예. 요즘 이제 조금 그 소강 상태죠? 예, 뭐 소강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 이제 점점 이제 시끄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경기지사 선거가 서울시장 경선이 지금 눈앞에 다가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정신 바짝 못 차리면요, 예, 문조털레한테 먹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조금 소강 국면이라고 해서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8월까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저것들이 무슨 또 수작을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아 주셔야 돼요.